안녕하세요. 은빛건강톡입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말보다 느리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루 건강을 함께 챙기는 공간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이야기 나눌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 마음이 조금 철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장판 모르고 쓰면 위험하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이 말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전기장판은 겨울이면 당연히 꺼내 쓰는 물건이고 따뜻하면 몸에 좋겠거니 그렇게 평생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고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전기장판 온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허리도 시큰거리고 다리도 차서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자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벅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축축했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감기 기운인가 싶어 다시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허리가 더 뻐근하고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장판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넘겼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다리에 쥐가 나고 어떤 날은 괜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혹시 전기장판 쓰세요? 밤새 켜놓고 주무시는 편인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타이머도 잘 안 썼습니다. 새벽에 추울까 봐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전기장판에 대해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기장판은 분명 좋은 물건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추운 밤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는 시니어에게는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죠. 제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전기장판을 장시간 사용하면 몸의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밤새 따뜻한 열에 노출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가 와도 잘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 입이 마르고 어지러운 이유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기장판의 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적당하면 좋은데 밤새 지속되면 오히려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일어나서 어지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만 하실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기장판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작정 끄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쓰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처럼 뒤늦게 알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평생 이렇게 써왔는데 괜찮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몸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크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편안함을 주는 도구이지 몸을 혹사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전기장판을 정말 안전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바꿔야 할 작은 습관들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은빛건강톡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저는 요즘도 밤마다 제 몸에 말을 겁니다.
지금 이 온도 정말 괜찮니? 하고요. 예전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따뜻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는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되더군요. 오늘은 전기장판이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라디오 사연처럼 제 경험과 함께 차분히 풀어볼게요. 제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잠의 질이었습니다. 분명히 따뜻하게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했고 낮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면 몸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하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새벽 2시, 3시쯤 되면 우리 몸은 가장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닥에서 계속 열이 올라오면 자율신경이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이게 되고 꿈도 많아지고 자고 나서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야 왜 그렇게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전기장판이 특히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이나 다리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줄 잘 모르고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겨울철 저온 화상 환자 중 상당수가 전기장판 때문이라고 합니다. 뜨겁지 않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피부 속은 이미 손상을 입은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화상이라고 하면 불에 대는 걸 떠올리지만 전기장판 화상은 아프지도 않고 티도 안 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바로 잠드는 습관입니다. 바닥의 열이 척추와 허리에 직접 전달되면 근육은 잠시 풀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장시간 노출되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때문에 더 세게 틀어놓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다음날 허리가 더 아픈 이유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허리 통증 때문에 전기장판을 더 애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바꾸고 나서 통증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전기장판이 아니라 제가 쓰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하고 답답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위험 신호를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이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정말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몸을 데워주는 용도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밤새 켜두는 난방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이 차이가 건강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혹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오늘부터는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비건강톡은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도 잘 말해주지 않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비건강톡 제 목소리로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 한켠이 조금은 불편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오늘 밤부터는 좀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잘 오고 계신 겁니다. 건강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 순서대로 바꿨고 지금은 훨씬 편하게 잠을 잡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까지만 켜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을 들으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들면 추운데 그럼 어떻게 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만 켜두면 이불과 바닥에 따뜻함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 상태로 전기장판을 끄고 자도 몸은 생각보다 금방 식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체온을 올린 상태로 잠들게 하는 것이지 밤새 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타이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전기장판에는 대부분 타이머가 있습니다. 1시간, 2시간만 설정해 두면 자는 도중에 자동으로 꺼지죠.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높은 온도로 맞춰 놓습니다. 그래야 따뜻하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요. 전기장판은 저온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오히려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네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과한 겁니다. 저는 요즘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이나 패드를 한 겹 더 깔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열 전달을 막아주고 체온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허리나 등으로 열이 바로 올라오는 느낌이 줄어드니까 자는 동안 뒤척이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특정 부위만 계속 데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허리, 배, 다리 한쪽만 집중적으로 데우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근육도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전기장판은 몸 전체를 은근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픈데 올려놓고 지진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습관을 바꾸고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꼭 한두 번씩 눈이 떠졌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비교적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깊은 잠이 늘어나니 낮에 기운도 덜 빠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쓰는 날에는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을 꼭 드세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탈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효과를 본 습관입니다. 아침에 입이 덜 마르고 두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왜 이런 건 아무도 미리 말 안 해줬을까 싶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경험한 걸 누군가는 미리 알 수 있도록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전기장판,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은비건강톡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전기장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을까요?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이런 분들은 전기장판을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장판이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몸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기장판도 딱 그렇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상관없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기장판 사용에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밤새 따뜻한 열에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걸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기장판 영향이 컸습니다. 다음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과 다리 감각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전기장판이 뜨거워도 잘 느끼지 못하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저온 화상 위험이 커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피부 속은 이미 손상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발을 전기장판 끝에 바짝 대고 자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프니까 따뜻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열을 가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찜질하는 것과 밤새 열에 노출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일수록 전기장판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잠이 안 오니까 전기장판 온도를 더 올리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잠을 자려면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계속 따뜻하면 몸은 쉬지 못하고 뇌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는 더 어려워지고 자도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불면의 원인이 꼭 마음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밤중에 전기장판 온도를 조절하기 어렵거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바로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 타이머 기능 이런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번 설정해 두는 게 나중에 큰일을 막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기장판은 편리함이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료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쓰면 조용히 건강을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부드럽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기장판 대신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다른 방법들, 전기장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겨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전기장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장판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숨을 돌리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기장판 말고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장판을 무조건 끊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존도를 조금만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겨울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잠자리 환경이었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올리기보다 이불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얇은 이불 위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온력이 좋은 이불을 사용합니다.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열을 잘 잡아주는 이불 하나만 있어도 전기장판 온도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고 나니 밤새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옷입니다. 특히 잠옷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입던 얇은 옷 그대로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런데 잠잘 때 입는 옷이 몸의 체온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요즘 배와 허리를 덮어주는 잠옷을 입습니다. 몸통만 따뜻해도 손발이 생각보다 덜 시립니다. 배가 차가우면 온몸이 추워진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군요. 세 번째는 발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 끝에 발을 바짝 대고 주무시죠. 하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얇은 양말을 하나 신어보세요. 두꺼운 양말보다 통풍이 되는 얇은 양말이 더 좋습니다. 발이 은근히 따뜻해지면서도 과열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발 저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의 습관입니다.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굳어있는 상태죠. 이럴 때는 전기장판보다 따뜻한 물로 손이나 발을 씻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5분만 해도 몸이 이완됩니다. 이건 혈액순환에도 좋고 잠들 준비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아주 가볍게 해보세요. 허리를 세게 비틀 필요 없습니다. 목, 어깨, 종아리 정도만 천천히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전기장판으로 억지로 데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저는 전기장판을 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켜놓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잠깐만 켜도 충분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건 나한테 맞을까? 고민되신다면 다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해보세요. 이불 하나, 잠옷 하나, 양말 하나. 이 작은 선택이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은비건강톡은 이렇게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기장판을 둘러싼 오해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비건강톡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라디오처럼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6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전기장판에 대한 오해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기장판은 오래 써서 몸이 적응하면 괜찮다. 이 말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써왔고 별 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몸은 적응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함을 바로 통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로, 무기력, 수면 장애 같은 형태로 천천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탈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전기장판은 따뜻하니까 혈액순환에 무조건 좋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잠깐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새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속 열을 받으면 혈관이 늘어진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한 곳에 머물기 쉽고 오히려 순환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런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의외로 많이들 믿고 계십니다. 전기장판은 바닥에 깔고 쓰는 거니까 안전하다. 불에 보이는 불꽃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전기장판은 저온 화상이라는 아주 교묘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열이 오랜 시간 같은 부위에 닿으면 피부와 혈관, 신경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허리, 종아리처럼 체중이 실리는 부위는 더 위험합니다. 눌린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런 말입니다. 추우면 전기장판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전기장판은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불, 잠옷, 발보온, 잠들기 전 습관만 조금 바꿔도 체감 온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전기장판 버튼부터 누릅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장판 없이 자면 몸이 더 아프다. 저도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몸이 차가운 상태에 익숙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장판으로 억지로 따뜻하게 만든 상태에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없으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의존이지 필요는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씩 사용 시간을 줄이면 몸도 서서히 적응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니 저는 전기장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다면 지금은 있으면 도움이 되는 도구 정도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 우리 집 이야기인데 하고 떠오르는 장면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내가 매일 밤 똑같이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한 번만 다르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온도를 한 칸 낮추거나 타이머를 걸거나 30분 일찍 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빛건강톡은 겁주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겪은 변화, 전기장판 사용 습관을 바꾼 뒤에 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아마 전기장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제가 전기장판 사용 습관을 바꾼 뒤에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았던 점만이 아니라 처음엔 불편했던 점까지 그대로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 없이 자는 밤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웠습니다. 그동안 전기장판이 일종의 안심장치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켜두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용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밤새 켜두던 습관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타이머를 2시간으로 맞춰놓고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벽에 한 번쯤 깼습니다. 발이 조금 시린 날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기장판을 다시 켰을 텐데 저는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끌어당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느껴지는 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입마름이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새 땀을 덜 흘렸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두통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걸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면 중 열 노출과도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허리도 변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했는데 전기장판을 덜 쓰니까 오히려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물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덜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잠도 달라졌습니다. 깊게 잔다는 느낌, 이걸 오랜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꿈을 덜 꾸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괜히 눈이 떠져서 시계를 보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알람 소리에 벌써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숙면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추운 날에는 여전히 전기장판이 그립습니다. 그럴 땐 예전처럼 세게 틀지 않고 잠들기 전 잠깐만 켭니다. 몸을 데운 다음 끄고 자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니 예전처럼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로 관계가 바뀐 겁니다. 이 변화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쪽만 선택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덜 해로운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생각보다 큰 자존감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꼭 저처럼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전기장판 타이머를 1시간만 줄여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은빛건강톡은 이렇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곳입니다. 전문가의 말보다 먼저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전기장판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은빛건강톡과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전기장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라디오 사연에 답하듯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립니다. 아니요, 잘 쓰면 됩니다. 문제는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용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찬 바닥에서 지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데우는 용도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밤새 켜놓고 자는 습관만큼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기장판 대신 온수매트는 괜찮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온수매트도 결국 열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시간과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온수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밤새 사용하는 습관은 전기장판이든 온수매트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공감부터 하게 됩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일수록 오히려 전기장판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드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외부 열에만 의존하기보다 잠옷, 이불, 식습관, 활동량 같은 기본을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전기장판을 끄면 새벽에 너무 추워서 깹니다. 이 경우 무작정 참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접근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 온도를 조금 더 높이고 타이머를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이불을 몸에 더 밀착시키거나 발 보온을 강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부모님 관련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전기장판 없으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추위 자체도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끄라는 게 아니라 자동 전원 차단, 낮은 온도, 짧은 사용 시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주무시는 어르신일수록 타이머는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전기장판을 줄이니까 괜히 더 불안해요. 이건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익숙한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특히 잠과 관련된 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만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는 켜고 하루는 일찍 끄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절해도 충분합니다. 이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전기장판 하나를 두고도 참 많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고 있구나 하고요. 그만큼 겨울밤의 따뜻함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라는 뜻이겠죠. 은비건강톡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채널이 아닙니다. 다만 몸을 조금 더 아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은비건강톡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다면 전기장판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끝자락에서 조용히 마음에 남기는 메모처럼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전기장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전기장판은 난방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데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밤새 켜두고 자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이걸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타이머를 활용하고 잠들기 전에만 사용하는 습관.
이건 정말 많은 걸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뜨겁게 느껴질 정도면 이미 과합니다.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오히려 몸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허리나베, 다리 같은 부위에 직접 열이 닿지 않도록 한 겹 덮어주는 것, 이건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몸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낍니다. 세 번째는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압, 당뇨, 불면, 관절 통증. 이런 게 있다면 나는 남들처럼 쓰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평균이 아니라 내 몸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전기장판 말고도 방법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불, 잠옷, 발보온, 잠들기 전 습관. 이 네 가지만 잘 챙겨도 전기장판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걸 몸으로 직접 느꼈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끊겠다고 마음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 오늘은 타이머를 1시간 줄이고 내일은 온도를 한 칸 낮추는 것.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게 오래 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아껴도 되겠구나.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은 허락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채널 이름이 왜 은빛 건강톡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빛이라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쌓였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몸도 마음도 소중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몸이 아닙니다. 더 조심하고 더 살펴야 할 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빛 건강톡과 함께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까지 와주셨네요.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미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를 끝까지 들은 밤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진짜 하고 싶었던 말만 남기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불안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전기장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족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고 생활이 먼저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쯤은 나중에라고 넘기면서요. 전기장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따뜻하면 좋지 뭐가 문제냐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게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늦어질수록 몸은 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신호를 조금 일찍 알아차리셨으면 했습니다. 전기장판을 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덜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고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전기장판 온도를 한 칸만 낮춰도 좋습니다. 타이머를 1시간만 줄여도 좋습니다.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겨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저녁에 전화 한 통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기장판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라는 말 대신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요. 말 한마디가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빛건강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는 꼭 한 번 말해줘야 했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는 전문가라기보다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옆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잠자리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기를, 누군가에게는 내일 아침 몸 상태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나도 나를 챙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비건강톡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너무 뜨겁지 않게 편안히 쉬세요.